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천간의 합에 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천간은 아시다시피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것이 십천간을 뜻하죠. 십천간에는 각각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오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간과 음간으로 나누어져 있죠. 아시다시피 갑, 을, 목이고요. 병정, 화, 무기, 토, 경신, 금, 임계, 수, 이렇게 오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음간 하나, 양간 하나로 할당되어 있죠. 그런데 천간의 합은 다섯 번째 오는, 가운데 다섯 번째 오는 천간과 합이 이루어집니다. 갑은 을, 병, 정, 무, 기, 요 다섯 번째 오는 기토와 합해서 토의 성질로 변합니다. 자, 역시 을, 경, 합, 금으로 변하고요. 병, 신 합하여 수로 변하고요. 정, 임 합하여 목으로 변하고 무, 계 합의 결과 화로 변합니다. 자, 합하는 오행끼리는 서로 극하는 관계에 놓여 있고요. 서로 극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오행이 천간이 합하여 합한 결과는 서로 생하는 관계로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자, 우리 그 결과를 그 결과의 형상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기합의 결과는 갑목과 기토가 합한 결과죠. 아시다시피 무토란 원시적 대자연의 그 대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산과 구릉지대, 그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인간으로부터 통제되거나 다스려지지 않은 땅을 의미하고, 기토는 아시다시피 인간으로부터 개발된 땅 또는 논밭, 정원 같이 인간의 통제력 하에 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갑기합의 결과는 갑목이 기토에 심어져 있으니 이 갑목의 기상은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갑목의 기상은 발휘할 수 없고, 기토의 형질을 따라서, 기토의 운명을 따라서, 기토의 사용에 따라서 이 갑목의 운명이 변해버리는, 또 갑목의 성질이 변해버리는, 갑목도 과수원에 심어놓은 과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뭐 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가지를 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성장을 시키죠. 그 갑목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질은 많이 상실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갑목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원래의 기상은 그대로 있는데, 기질이, 갑목의 힘이, 갑목의 기상이 많이 상실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을경합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경합금은 아시다시피 을목이란 키 작은 갑목이나 초본식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을목이 경금이라는 큰 바위에 합해져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바위가 있네 라고 얘기하지, 바위에 작은 풀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바위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을목이 경금과 합했지만 경금의 그 형상이나 외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을목은 경금에 합해져서 을목 자체가 갖고 있는 독립적인 기질은 잃어버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바위다, 그렇게 이제 을목이라는 것을 굳이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을목으로 변해버리죠. 다음은 병신합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병신합수는 좀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신금과, 그러니까 차가운 금속, 또 차가운 유리, 뭐 차가운 보석, 이런 차갑고 단단한 물질에 병화의 온기가 전해지면 물방울이 맺히더라, 이것도 병신합수의 현상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저는 좀 다르게 강력한 병화와 신금이 합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력한 병화와 신금이, 금속이 합쳐져서, 재련된 금속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가 됐죠? 여기에 보면 샘물이 됐습니다.
그 철강, 제철소 용광로인데요. 철강이 녹아내려서 쇳물로 변했죠. 이것을 우리는 불이라고도 하지 않고 물이라고도 하지 않고 쇳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두고 쇠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건 쇳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런 현상이 아닐까. 또 여기는 아래 부분에 보면 흘러내리는 용암인데요. 이 용암은 그 땅속에 들어있던 강력한 그 마그마의 병화가 그 병화가 그 땅속에 들어있는 그 토양 속에 돌들을 녹여서 지상으로 분출된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부르죠. 이런 현상이 병신합수의 결과가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임합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을경합금을 설명드리면서 을목에는 동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갑목은 쉽게 옮겨 다니기 쉽지 않은 그런 그 큰 규모의 식물을 얘기하고, 을목은 쉽게 이식이 되는 그런 작은 건목이라든지 초본식물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물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저는 동물은 을목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설명이나 설득이나 이런 주장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개념이고 관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합목은 그 지구상의 원시 지구에서 어느 바닷가에 놓여 있는 그 임수 속에 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또 토양으로부터 추출된 이런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그 결합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뢰 현상에 의해서 가열이 되고, 그래서 온기가 전해지고, 그 결과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다, 아미노산으로부터 단세포 생명이 생겨났다 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과학자들이 생명의 탄생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물로 단세포 생물이나 또는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성되었다고 설명한다면, 정화와 임수의 결합은 목으로 변했는데 이 속에는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다. 그 을목은 아마 동물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게합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토는 그 조토에 해당되죠. 조열하고 또 메마른 그런 땅, 그런 흙, 또 흙먼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또 개수는 아시다시피 천간에 떠도는 대기중을 순환하는 또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입자, 또 헬륨 입자 이런 것들이 개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 있는 이 그 화산재는 그 땅속에서 분출된 겁니다. 땅속에서 분출되면서 그 용암청이 그 안반청을 통과하면서 지표를 통과하면서 그 지표에 포함되어 있던 작은 돌이라든지 뭐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늘 높이 뿌리는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죠. 이 쇠설물들이 하늘 높이 먼지구름 형태로 떠오를 때 대기 중에 포함된 그 개수와 충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전하를 띠게 되고, 이 전하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내전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이 내전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무게합화 현상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는 뜨거운 사막에 있는 무토,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무토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개수 한 방울이 떨어지면 폭발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퍽퍽 하는 폭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무게합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에 대해서 제 견해를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 합의 명리학적 관점의 그 합의 결과 또는 합의 계략적인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기합은 갑기합하여 토로 변한 결과는 중정지합이라고 하죠. 중정지합은 마음이 넓고 분수를 알며 존경을 받는 그런 합이다. 그래서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을경합급은 인의지합이라고 하고 강직하고 인의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인의지합이라고 합니다. 병신합수, 병신합은 위험지합이라고 하죠. 위험지합이다. 위험있게 위세를 잘 부리고 또 어떨 때는 약해지면 편굴한, 편협하고 비굴한 그런 기질도 갖고 있다. 기질도 갖고 있는 거죠. 예. 정임합의 결과는 인수지합이라고 하는데, 정임합은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정임합이 많은 사람들은 주색잡기를 좋아합니다. 주색잡기를 좋아하고 다정다감한 면도 또 있습니다. 무게합하는 무정지합이라고 하죠. 무게합을 가진 사람은 미인이 많다, 미모가 많다. 그러나 박정하여 정이 많지 않아서 결혼이라든지 이런 또 애정관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갑기합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 갑기합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분수를 잘 지키고 설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이 넓고 또 타인과 다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의무를 잘 지키지 않고 간사하고 간사한 지혜에 그런 능하고 또 박정한 사람들도 있다. 갑일생이 만약에 기의 합을 받으면 신의가 있으나 지능이 좀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갑일생이 기에게 소속되어 버리면 완전히 그 갑목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런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일생이 이제 갑목에 합이 있으면 이제 그 기토가 갑목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 신의가 없고 음성이 탁하고 코가 낮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는 그런 현상도 있더라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을경합은 인의지합이라고 앞에 설명드렸는데, 을경합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과감성이 있고 또 성격이 강직하고 또 어질고 의로움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편관과 그 12운성상 사절이 많이 있으면 일견 용감한 면도 있지만 천박한 경향도 띠더라. 그리고 을일생이, 일간이 어린 사람이 을목이 경금에 합이 있으면 예의가 없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을목이 경금에 합이 들어오면 을목이 경금에 가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호가 호위한다고 합니까? 자기가 을목인데 경금인 줄 착각을 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없죠. 경금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그러니 결단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예의가 없는 것은 자기가 을목에 불과한데 경금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호가 호위하는 그런 기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일생이 을목에 합이 들어오면 자비심이 약하고 공치사를 잘한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도 하고 과장도 하고 공치사도 잘한다. 그리고 신체적 특징으로는 치아가 튼튼하더라. 을경합이 있는 사람은 치아가 튼튼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어도 털이나 의치 같은 거 하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병신합수. 병신합수는 위험지합이라고 하죠. 병신합수는 거의 병화가 신금을 녹여버리니까 굉장한 위험을 발휘하는 거죠. 또 위험을 발휘하는 대신에 병신합수가 있는 사람은 성격이 좀 치우친
경향이 있고 좀 잔인하거나 또 지배를 좋아하는, 또 가끔은 자기가 약할 때는 좀 많이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호색한 그런 기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병일생이 신금의 합이 들어오면 신금을 녹여서 변화를 시키죠.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고요. 또谋略도 잘 꾸미고 자기 자신이 강하고 신금을 지배했기 때문에, 신금을 완전히 녹여버렸기 때문에 예의 범절이 문란하다, 제멋대로인 사람이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 제멋대로 천방지축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일생이 병화에 합이 들어오면 신금은 뭐 병화에 녹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화를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욕망이 적고 또는 그 신체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임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 중에서 이 정임합이 좀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합이죠. 인수지합이라고 하는데 감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또 일간 합 중에서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호색하죠. 색을 좋아하죠. 그리고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순결하고 고결한 그런 면은 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12운성에 사절이 있거나 평관도화가 있으면 그 음란, 색정 뭐 이런 걸로 폐가망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재성도화가 들어온다면은 저기 카지노가 도박장 같은 데서 전재산 다 날리고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뭐 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도화 망신이 함께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나가던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이나 여성 편력 문제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음란, 색정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결혼도 늦게 하거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고요. 또 일생 전체를 봤을 때 전후반으로 나누어서 반반 정도 좋고 나쁨이, 길흉이 반 정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일생이 임수와 합이 되면 좀 소심하고 질투심도 많고 소심하다 보니 몸도 마르고 또 키가 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임일생이 정화와 합이 들어오면 성격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요. 일단 그 정임은 합이기도 하지만 원래 기질은 서로 극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수곡화의 기질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쪽으로 치우치고 비굴하고 성질을 잘 내고 신의가 없다, 그리고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들어있더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물론 여기에 그 나쁜 기질로 설명한 것들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더라. 자, 이것만 가지고 사주팔자 8글자를 다 무시하고 6글자를 무시하고 이 두 개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결정할 수 없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더라,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게합하는 무정지합이라고 하죠. 무게합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외모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좀 박정한 사람이 많다. 남자의 경우에는 평생을 뭐 이 여자 저 여자 떠돌면서 정식으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남편,
인물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주죠. 그런 합이죠. 무일생이 계수의 합이 들어오면 총명하고 다정한 듯 하지만 내심은 무정지하 들어오겠습니다. 내심은 무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무게합화는 아주 뜨거운 합이죠. 뜨거운 합이니까 얼굴이 불그스레한 사람, 얼굴이 붉은 홍조를 띠는 사람이 많고요. 계일간이 무토의 합이 들어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수와 무토는 합이긴 하지만 서로 극하는 오행이죠. 그래서 계일간은 무토의 합을 받으면 토곡수 현상으로 지능 발달이 늦어지고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이리저리 끊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을 극하는 연상의 여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오늘 천간합에 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나 또는 전화통화나 대화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만, 오늘 천간합의 현상에 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명리학계의 정설에서 조금 벗어나는 설명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설명 중에서 정임합 목의 결과, 이것이 꼭 간목과 을목,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식물만을 얘기하느냐, 동물을 포함하느냐 하는 부분과 병신합수의 수의 형상, 또 수의 현상, 이런 부분은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도 역시 저는 존중할 것이고 또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저는 이런 개념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 보는 것도 우리 명리학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천간합에 관한 오늘의 생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